자, 마케팅으로 가겠습니다. 제 이제 프린트를 같이 보시고요. 이제 교재로는 교재에 그 475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475페이지 들어갈게요. 475. 그 부동산 마케팅은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마케팅에 대한 개념,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창출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인 것이다라는 건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가시면 두 번째 비추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매, 세일보다는 더 우리가 좁은 개념이에요, 좀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그래서 우리가 파는 게 아니라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는 전 과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좀 넓은 개념인데 찍어드린다면은 4번이에요. 자, 마케팅은 그 종류가 하나일까요? 마케팅 종류가 여러 개 있을까요? 여러 개 있죠. 뭐 물적 부동산을 할 수 있고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제품을 여러 가지 이제 한다는 건데 이렇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종합 부동산이 있게 되면 상가 담당하는 사람하고 토지 담당하는 똑같겠어요? 마케팅이 다르겠어요? 다르죠. 종류에 따라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니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부동산 활동도 종류에 따라서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는 공급자가 주도했지만 다 수요자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누구에서 누구로 가요?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가는 거죠. 직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60, 70년대 닭을 팔면 잘 팔렸는데 요즘 퇴직하면 그냥이야 다 닭집 차려. 닭집이 많아졌죠. 그러면 이제 판매자 중심으로 가야 돼요? 구매자 중심으로 가야 돼요? 구매자 중심이죠.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마케팅에 대한 환경이 따르세요. 거시적 환경, 미시적 환경. 그런 단어가 있나요? 거시적은 이제 자연 같은, 우리가 아파트는 이제 쾌적성 같은 게 중요하니까 또 인문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거시적 환경하고 미시적을 바꿔낼 수 있죠. 근데 특히 이제 미시적 환경이 나왔었는데, 미시적은 이제 개별 주체예요. 그래서 뭐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 GS자의 경쟁업자가 없어요? 시장에 경쟁업자가 있어요. 있죠. 경쟁하면서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경쟁업자 공중 전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자, 따라서 거시적 환경, 자연적 환경. 그러면 내가 느낀 바가 이 거시적은 그냥이야 그 안에 환경이 또 들어갔어. 또 들어갔죠.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근데 공중 환경을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시적과 미시적을 나눠서 하는데 비교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경쟁업자, 공중 정부는 그냥 미시적이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프린트로 갑니다. 자, 프린트로 아예 정리를 해버리세요. 자, 우리가 세 가지 차원이, 자, 먼저 나온 게 따라서 시장 점유 마케팅. 찾았습니까?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이 시험에 나옵니다. 세 가지 차원. 그래서 먼저 나온 게 시장 점유예요. 시장 점유. 자, 이게 이제 공급자 위주입니다. 공급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공급자 중심.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전략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게 힌트가 나오냐면, 마케팅 전략에, 자,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따라해보세요. 틈새 시장을 점유. 따라하세요. 틈새 시장을 점유. 거기 보시면 틈새 시장 점유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럼 힌트예요. 자, 이건 고객 점유예요? 시장 점유예요? 시장 점유다. 그게 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여기에는 STP와 포피믹스라는 단어가 있나요? 한 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쫙 나열되어 있어요. 포피믹스와 STP를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STP와 포피믹스가 시장 점유 마케팅인데, STP 전략과 포피믹스 전략이에요. P가 4개 있어요. 4개. 포피믹스 전략. 자, 그렇다면은 이 STP라는 게 이제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24평 아파트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세표차. 세표차. 몇 표차? 세표차. 이렇게 암기하세요. 세표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선거가 끝났는데 마시장,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마시장이 있는데 마시장이 상대편한테 세표차를 줬어요. 몇 표차를 줬다? 따라해. 몇 표차? 세표차. 자, 그러면 이 세라는 거는, 자, 거기 우리가 보시면은
자, 위에 보시면 시장 점유 마케팅에 STP에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시장 차별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다시 따라보세요. 세표차. 자, 세가 뭐죠? 시장 세분화.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세분화라는 거는 아까 제가 사람을 세분화시킨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 수요자 집단을 나눠요. 수요자의 집단, 수요자의 집단,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나눕니다. 나눠서 우리가 이제 소득별로 보는 거죠. 자, 고소득층, 그 다음에 중상층, 그 다음에 저소득층 나누는 거예요. 인구 경제학적 특성을 세분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표의 표 있죠, 표. 표 찾으셨어요? 그 표적 시장을 선정하죠. 표적 시장을 선점도 맞고 선점도 맞습니다. 목표 시장이라고 하고. 근데 키포인트가 여기에 따라서 세분화된이라는 글씨가 있죠. 그럼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세분화된. 그래서 세분화된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과 일치한 집단을 확인하죠. 중상층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차별하죠. 자 따라서 세표차. 차가 무슨 나죠? 차별화. 차별화는 제품을 나눴잖아요. 아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차별화가 포지셔닝이에요. 영어로 포지셔닝. 그래서 이거는 PO가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제 표적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 공급 경쟁자 사이에 자신의 상품 위치라는 단어가 있죠. 따라서 위치가 번역이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 GS 자이하고 나눕니다. 자, 이건 수요를 나눠요, 공급을 나눠요.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공급, 경쟁자들이라는 게 공급 부동산을 나누는 거죠. 부동산. 제품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여기서 자신의 상품을 위치라는 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가볼게요. 밑에 2번에 가시면 STP 전략을 또 제가 해놨죠. 밑에 나와 있나요? 그럼 세분화는 그냥입니까? 사람을 나눕니까?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 특성으로 세분화하고 상품 판매 지향을 분명히 해서 수요자층별로 시장을 분할해요. 성인, 노년, 여성. 자,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은 답이 세분화된. 지금 어디 하는지 아세요? 그럼 세분화된이라는 건 그냥이야.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죠. 표적 시장. 그러면서 이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별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거기 보시면 동일한 표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동일한 표적 시장이라는 건 그냥이야. 그 전에 표적 시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을 나누는 겁니까? 공급 상품을 나누는 거죠? 공급 경쟁사 사이에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다 위치하는 위치가 들어간다는 거죠. 요거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그 위에 보시면은 포피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재판가유. 다시 따라해보세요. 재판가유.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마시장이 상대편한테 세 표 차로 졌어요. 몇 표 차? 그럼 그냥에 대해 재판을 걸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야. 따라해보세요. 재판가유.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판가유. 쟤는 따라해보세요. 제품, 판매 촉진, 가격, 따라서 유통 경로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셔야 됩니다. 자, 마시장이 몇 표 차로 줬어? 그냥에 대해 재판을 가야 돼. 따라서 재판 가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포피믹스에 제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제품은 차별화하거든요. 제품을 차별화해서 고급화 다양화하는 겁니다. 판이 뭐예요? 판매 촉진 찾으셨어? 의사소통, 프로모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광고와 홍보가 들어가요. 우리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광고 홍보 해야겠죠. 그럼 광고 홍보도 그냥입니까? 판매 촉진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광고나 돈 내려고 하는 거고, 홍보는 이제 자극시키는 거, 기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인적 판매가 들어가는 거죠. 가격은 이제 매가, 파는 정책에 따라서 매가를 가는 가격을 이제 파는 가격을 결정하는 프라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요. 그 중간에 보시면 포피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나요? 자, 다시 한번 답 떼봐. 재판 가유. 제품 전략이라는 게 있죠. 그럼 예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요. 자, 지상 주차장을 지하화 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 따라서 주차장. 주차장 나오면 얘 찍으셔야 돼요. 그죠? 주차장이고.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주차장.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된다? 자연 친화적 설비 설치라는 단어 있어? 그럼 이따가 설비, 설치 나와도 그냥이야. 이건 제품이야. 제품은. 스타일 반영한 평면 설계라는 단어가 있지. 라이프 스타일. 그럼 중요한 건 그냥이야. 설계가 중요해. 설계가 중요해요. 설계. 그 다음에 보안 설비 설치 있지. 이해하셨나? 그래서 시험 문제 따라서 주차장, 설비, 설치, 설계 이거 나오면 못 찍어. 제품 찍으셔야 돼요. 제 말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예제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런가요? 근데 판매 촉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근데 판매 촉진은 그냥입니까? 경품을 제공합니까? 이거는 모델하우스에서 왜 경품을 추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품하고 판매 촉진을 맨날 바꿔내요. 그죠? 그러면 시험 문제 경품 추천 나오면 자, 이거는 그냥이야. 이건 판매 촉진이야. 판매 촉진 찍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 다시 할게. 못 믿겠어. 주차장 설비, 설치, 설계 나오면 못 찍고 제품, 경품 제공, 판매 촉진인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하화시키는 거는 이 물건을 차별화시키는 것이고 판매 촉진은 그 경품을 제공해서 꼬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 가격은 고가 저가로 갈 수도 있죠. 따라서 유통 경로 내가 판매해요 대행사를 부를 수도 있어. 따라서 업자를 부르자. 분양대행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양대행사. 분양대행사 부르고 거기 중개사 있죠. 중개사. 중개업자. 요런 업자 부른 거 나오면 그냥이야. 이건 유통경로야. 유통경로죠. 내가 현입주자하고 직접 분양할 수 있지만 보통 간접경로로 분양대행사 금융기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재판 가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차별화에 아까 따라서 포지셔닝. 그럼 어떻게 돼요? STP니까 여기도 P가 들어갔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거 따라서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연구한 거야. 따라서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분위기 안 좋아. 그럼 STP죠. 그죠? 근데 여기 P와 여기 4개의 P를 바꿔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자 할게요. 자, 이건 따라서 포지셔닝. P5가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따라서 프로덕, 프로모션, 플라이스. 자, 이거 또 굴려. 따라서 플레이스. 그럼 여기는 5가 안 들어가죠. 가자. 그럼 여기 포지셔닝이 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가자. 마시장이 몇 표 차로 졌어? 세 표 차. 할 수 있겠어요? 어딜 가? 재판을 걸어야 되지? 따라서 재판 가요. 나만 즐기나 봐. 미치겠어. 뭐 어떻게 한다고? 재판 가요. 제품이라는 건 어떤 거 나와야 돼? 불러봐. 주차장, 설비, 설치, 설계 나와야 되고. 경품 제공 나온 건 판매 촉진 찍으셔야 돼요. 할 수 있죠. 업자 부르는 거 나왔어. 유통경로 찍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뽀피의 4개랑 그 STP를 구분해야 되고 5가지와 유통경로 5가지, 판매 촉진 세부사항을 암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STP는 따라서 세표차. 세가 뭐야? 세분화. 지금 출제 포인트 보고 있어. 표가 뭐야? 표적시장. 차가? 차부의 세부에 대한 사항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 페이지로 갑니다. 전 페이지 가시면은 아니, 기본서 말고 프린트. 따라해보세요. 고객 점유. 프린트에 고객 점유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고객 점유는 공급자예요. 이건 소비자 위주로 가는 거예요. 소비자 위주로 가는 거죠. 찾으셨죠? 그죠? 그래서 고객 점유는 소비자입니다. 고객 점유는 소비자 위주로 가요. 가서 우리가 지금 프린트 보시면은 따라해보세요. 아이다. AIDA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나옵니다. AIDA. AIDA. 자, 그래서 소비자 나오고 아이다 나오면 고객 점유 찍으셔야 돼요. 그죠? 고객 점유는 그냥입니까? 소비자 위주입니까? 소비자고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인 거예요. 얘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에요. 결정 과정. 그래서 AIDA가 구매 의사 결정.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아이다 나오면 이건
시장 점유 찍으셔야 돼요? 고객 점유 찍으셔야 돼요? 고객 점유 찍으셔야죠. 그런가요? 그래서 아이다가 AIDA가 자 A가 따라서 어텐션 주의를 끕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와 광고를 하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라는 건 관심을 줘요. 대행사가 막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따라서 욕망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가 셀링 포인트라고 적어 놓으세요. 셀링 포인트. 그래서 중개업 실무에 나오는 건데 학교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셀링 포인트를 여기서 설명을 해요. 욕망 단계. 그래서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닌 여러 가지 특징,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특징을 설명해야 되는 게 우리가 욕망에서 하고, 액션이 행동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나타낸다. 그럼 시험 문제 구매 의사결정 아이다 나왔다, 소비자 나오면 무슨 점유 찍으셔야 돼요? 고객 점유죠. 자, 이렇게 할게요. 암기하는 게 힘들어 죽겠어. 힘들죠? 그럼 따라서 아이고, 이렇게 잡으세요. 따라서 아이고, 아이고가 뭐야? 아이다 나오면 고객 점유 찍으셔야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관계 마케팅.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거죠. 관계를 유지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유지가 키포인트예요.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입니다.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다. 계속적으로 가자. 그러면 일회성으로 팔아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장기적이죠. 그래서 일회성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자. 그 다음에 브랜드. 레미안 이런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일산에서 레미안 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딴 지역 가도 레미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이런 거 나오면 무슨 마케팅이죠? 관계. 근데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 출제 포인트라는 단어가 있나? 시장 점유는 공급자라는 단어가 들어갔지. 표적 시장의 선점, 따라서 틈새 시장의 점유. 시장 점유 SC 포피믹스 나오면 얘 찍으셔야 돼요. 그죠? 다시 할게. 마시장이 몇 표 차로 줬어? 재판가격 기억나지? 이제 네 가지 포피믹스를 갈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고객 점유 있어요? 자, 여긴 공급자가 들어가니, 수요자가 들어가니, 구매의사, 따라서 아이고, 아이다 나오면 고객 점유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요자, 공급자, 브랜드 나오고 관계 유지하면 관계 마케팅 찍죠. 되셨어요? 문제로 갑니다. 마지막 문제, 저번주 프린트. 자, 5번 세 가지 차원에서 가장 옳은 거 다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 자, 따라보세요. 틈새 시장 점유. 무슨 점유? 시장 점유가 되겠죠. 가자.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 무슨 점유예요? 시장 점유가 되죠. 표적 시장 선정하고 공급자 나왔잖아요. 고객 점유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염두에 소비자 나왔죠. 소비자 나오면 시장 점유예요? 고객 점유예요? 고객 지향이라고 나왔잖아. 아시겠죠? 브랜드 기억나십니까? 그럼 관계 마케팅 3번이 맞네요. 그렇죠? 아까 포피믹스에서 여러분들 왜 업자 부르는 거 기억나시죠? 그 뭐였어요? 유통 경로였잖아요. 그런가요? 자, 따라합시다. 설치, 주차장, 이거 나오면 뭐지? 제품 전략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답은 3번이 정답인가요? 됐습니다. 481페이지로 가볼게요. 광고는 거의 출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광고는 따라보세요. 판매 촉진. 아까 판매 촉진에 광고가 들어갔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광고는 우리가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지금 광고 보고 계셔요? 따라보세요. 광고, 홍보. 그러니까 홍보와 광고는 달라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마케팅을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가르쳤는데, 그 대학교 부동산 마케팅 책에 뭐가 나오냐면 생로병사라는 그 프로그램 보셨죠? 그 프로그램에서 와인이 건강에 좋다는 걸 막 내보내요. 자, 이건 광고일까요? 이건 홍보일까요? 따라보세요. 홍보는 자기를 그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가는 거죠. 지금 홍보 보고 계셔요? 그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보도 그 기간을 자극시켜서 가는 거고, 광고는 명시된 광고주가 있고 비용을 내서 반복적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홍보와 차이점이 있고요. 광고의 특성은, 자, 우리 부동산은요, 살 사람만 광고할까요? 팔 사람 다 할까요? 다 하겠죠. 지금 파란 색깔이 있어요? 그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다 부동산에 들리고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겠죠. 일산에서 하는 건 분당 가서 못 하겠죠. 시간적 제한으로 이제 끝나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 시간적으로 이제 끝내버리는 거고, 밑에 가시면 광고 매체에 신문 광고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별표 한번 쳐보세요. 안내와 전시 광고가
우리가 14회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뜨거든요. 그죠? 그러면 안내라는 건 그냥입니까? 한정된 공간입니까? 간단한 약어로 이용을 해요. 공간이 적고, 전시는 공간이 좁아요, 넓어요. 상세한 설명문이라고 돼 있죠. DM 발송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표적 고객한테 그냥 우리가 모델하우스 오픈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표적 고객한테 DM 발송.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노벨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쓰는 볼펜에 전화번호 적혀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실용적인, 장식적인 그 조그만 물건에 광고 매치를 합니다.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데 그 표시 같은 걸 하고요. 점도 광고는 우리가 부동산 가시게 되면 왜 유리창에 보증금 얼마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점도고, TV나 뭐 라디오, 교통 광고는 아실 테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따로 애드믹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 매체를 가지고 나눠서 적절히 혼합해서 광고비를 책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업자의 경쟁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해서 절대적인 거 아닌데 참고하세요. 자, 효과적인 광고는 계속적이 지속적이 하는 것이 좋고, 자, 우리가 오히려 호황 때는 광고비를 줄이고 불황 때 광고비를 좀 늘리는 게 나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보다 월별로 하는 게 낫고, 신문 같은 거는 이제 주목률이 높은 주말에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광고에 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1번에 가시면 밑줄만 쳐보세요. 거기 보시면 표시 광고에 공정해야 하는 법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광고와 규제를 받고요. 부동산 광고의 목적은 기업 광고, 호의적인 기업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최종적인 판매 촉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삼성이 만드는 다르더라. 임명은 공인중개사 개인의 성명과 영업이고, 특정 부동산의 판매 촉진이고, 개몽은 개몽하는 척하면서 광고하는 거고, 오른쪽 보시면 예산 편성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전년도 매상 기준을 갖고 따질 수 있고, 매년 정액 똑같고요. 현황은 이제 현재 주어진 상황을 하고, 이 배분율은 일정한 배분율이고, TV 광고는 쌉니까? 좀 비쌉니까? 그럼 지불 능력을 따져봐야겠죠, 그죠? 경쟁자만큼만 이제 또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예제 문제 하나 있나요? 한번 풀어보세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스타트. 자, 아까 제가 신문 광고가 나왔다 그랬죠. 자, 다음에 안내, 전시. 그 5번에 가시면 이 이용 공간이 크기가 크고 캐치프라이즈 사진 같은 건 안내였어요. 아까 전시였어요. 전시죠. 그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됐습니다. 오늘 새로 프린트 닫으셨죠? 감정평가 앞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는 504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504페이지. 그래서 감정평가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론을 미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주까지 해서 오늘 연결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파트가 문제 비중이 높아요.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거 이제 우리가 그 감정평가론은 이제 평가사들이 공부하는 건데, 자, 감정평가론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 6에서 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오른쪽에 가시면은, 먼저, 감정평가에 의라는 단어가 있나요? 의에다 별표. 자, 갑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요, 가치를 살펴서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를 해요. 가액이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한다는 단어가 있죠. 여기까지 감정이에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러면 가치만 판정해야 돼요? 가격으로 매겨야 돼요?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는 단어가 있죠. 이제 평가다. 그래서 뭘 판정해서 뭘 매기는 거예요.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채용을 전제로 해서 이제 시장 가치를 구한다는 건데, 자, 다음에 기준 시점. 별표 몇 개 쳐 있어요? 3개 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기준 시점은,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거의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감칙에서. 자, 여러분들, 부동산은요, 시점에 따라 가격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 있죠. 그럼 그 기준 시점이라는 걸 명시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준시점이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법에 이 규칙에 나와 있죠. 감칙에 의해서. 자, 어떤 날짜냐면 따라해보세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찾으셨습니까? 이 날짜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자,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예요? 완료한 날짜예요? 완료한. 개시한이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완료라는 게 중요합니다. 완료한 날짜. 자, 그럼 이 저자가 2월 20일서부터 4월 20일까지 쭉 나열됐죠? 그럼 언제가 기준 시점일까요? 아니, 적혀져 있다, 기준 시점이. 찾았어요? 언제가 기준 시점이에요? 4월 2일이라고 적혔나? 그게 어떤 날짜 얘기해봐. 가격조사 완료일이 이제 기준 시점을 찾는 게 시험지가 나와요.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근데 다만,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미리 적으세요. 기준점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가 가격조사가 불가능해야 됩니까? 가능해야 됩니까? 가능한 경우만 기준점을 할 수 있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불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뭐 이따 후술할 텐데 가치 형성 요인이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따라서 변동의 원칙. 기준 시점을 또 확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자, 넘겨보세요. 조금만 저를 믿고 넘기시면 50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두 가지를 제가 평가 조건에서 얘기할게요. 따라서 소급평가, 기한부 평가. 자, 1번에 소급과 4번에 기한부라는 단어가 있나요? 묶어보세요. 자, 갑니다. 자,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아까 가격조사가 완료한 날짜로 하라고 명시했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요, 예외가 있어요. 그럼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의뢰인이 요청한다면 과거로 기준점을 정할 수 있어요. 그걸 따라서 소급평가. 소급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미래의 기준점을 정한다는 걸 따라서 기한부평가. 기한부평가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소급평가는 이 기준 시점을 그냥입니까? 과거로 놓습니까? 과거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놓는 거예요. 보시고 있어요? 기한부는 과거예요? 미래예요? 장래가 도래할 확실한 일정 시점을 기준점을 놓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장래 이제 분양이 확실한 아파트 같은 거는 이제 기한부다.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급평가할 수 없다?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넘겨볼게요. 자, 조심스럽게 넘기면, 자, 506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의 필요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시장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가치 형성 요인이 복잡하죠. 다양하기 때문에, 부동산 사회성, 공공성 강조되니까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부동산이 비싸기 때문에 감정평가해야 된다는 건 말은 안 맞죠? 이렇게 한번 나왔었고, 요즘 뜸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도 이제 들어보세요. 감정평가의 기능인데, 자, 따라해봐요. 정치적 기능. 공적 기능이에요. 그 뭐냐면, 정부가 하는 활동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따라보세요. 경제적 기능. 자, 이건 공적입니까? 이건 사적입니까? 사적으로 거래가 될 때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경제적이라는 거죠. 경제적은 사적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거는 자, 부동산을 그냥에 대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공적 목적이죠.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이 나와줘야지만 합리적인 손실보상도 해주고 가세 합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시험 문제가 감정평가의 기능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거죠. 활성화시키는 역할은 안 해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경제적 기능. 자, 경제적 기능은 어떻게 돼? 시장이 잘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자원 배분. 자원 배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래서 가격이 나와줘야지만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이 나와야 시장에서 효율적 배분이 되고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래 질서를 확립시키는 거예요. 거래 질서 확립. 근데 중요한 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마지막 의사결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의사결정. 그래서 암만 비싸도 우리가 좋아도 비싸 못 사니까 의사결정하죠. 자, 그럼 이렇게 할게.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다시 간다. 자,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정치적은 공적 활동이고 경제적은 사적 기능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모두 포함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는 기여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정치적에서는 가격이 가장 우리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아직은 안 떴는데, 자 보세요. 우리 시험 문제가 그냥이에요. 오지선다예요. 그럼 얘 네 가지가 있고 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뭐 느끼는 바 없나요? 뭐 없으면 말고, 오지선다잖아. 대화를 하자. 몇지선다? 그럼 얘 아닌 거 얘 낼 수 있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책을 갖고 들어가서 한번 해봤는데, 그냥 따라서 경제활동, 시장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의자를 팔았어요. 따라서 의자 거래, 이렇게 가죠. 의자 거래, 의자 거래. 안 먹혀, 자. 그래서 따라서 의자 거래. 이건 경제적 기능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물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고요.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또 자문 업무도 해줘요. 비가치적으로 하는데 이건 참고만 해주고요. 밑에 보시면 감정평가의 분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 소급과 기한부를 묶었죠? 그 다음 따라서 현황평가, 조건부 평가, 그런 게 있어요? 묶어보세요. 현황과 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현황이라는 거는, 자, 따라서 현황을 있는 그대로, 빨리 미치쳐. 있는 그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현황이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그냥 있는 거로 봐요. 그래서 그냥 건부지가 되는데, 자, 우리 민법 시간에 조건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거를 기준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이라는 건 어떤 불확실한 거를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가요. 낮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현황 평가가 원칙이에요. 무슨 평가가 원칙이다? 현황. 현황.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황 평가로 합니다. 조건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남용될 수가 있으니까 조건이 원칙이다, 현황이 원칙이다. 자, 현황은 따라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오면 조건 찍어, 현황 찍어. 현황. 조건이라는 건 파란 색깔. 부동산 가격이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사태의 발생을 상정해서 성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불확실하지만. 자, 그래서 밑에 해석 핵심에 보시면은 조건이 원칙이에요, 현황이 원칙이에요.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란 각계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자, 밑에 쳐봐.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포함되어 여러분들 제외돼요. 제외되죠. 포함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가요. 그런데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두 번째 밑줄 쳐보세요. 그럼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그냥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3번 이런 걸 갈게요. 자, 만약에 평가 조건을 붙일 때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적법해야 되죠. 실현이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다시 갈게. 그냥이 돼? 합리적이어야 돼? 적법해야 되지. 실현이 불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돼?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통역과 갖고 지금 현황은 송구석인데 조인성으로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실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이씨. 그럼 제가 조인성 안 되는 여러분이 전지현은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자 4번이에요. 자 4번 보고 계시죠? 그럼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면은 자 의뢰를 그냥요 거부할 수 있어요.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져가셔야 되죠. 그런가요? 자 갑니다. 조건이 원칙입니까? 현황이 원칙입니까? 그래서 조건부로 남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황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찍어드리면 밑에 양거로 2번에 개별 물건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에다 별표 쳐보세요. 이게 잘 나옵니다. 규칙이 나와 있는데 개별 물건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별 물건 기준입니다.
자, 무슨 물건 기준이라고요? 개별 물건. 그 원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개별 물건을 기준으로 가요. 기준의 원칙. 그래서 원칙은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개별 평가. 자, 그런데 그냥입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죠. 그러면 따라서 일괄, 구분, 따라서 구분, 부분 세 가지가 있나요? 근데 특히 구분하고 부분을 바꿔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괄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따라서 복합 부동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토지와 건물 일체로 보거든요. 토지와 건물. 그래서 자, 우리가 일괄 평가는 굵은 글씨. 자, 둘 이상이어도 일체로 거래라는 단어가 있나요? 일체로 거래돼서 자, 용도상 불가분리 관계는 무슨 평가할 수 있다? 일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여러 필지를 일획지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제가 구분하고 부분이 잘 나온다고 얘기했나요? 구분하고 부분을 묶어보세요. 아, 이게 잘 나옵니다. 구분하고 부분. 구분하고 부분이 잘 나와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구분이라는 자체는 자, 만약에 이렇게 이제 도로를 뚫으려고 그러는데 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토지를 수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전체를 봐서 우리가 구분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따라서 가치를 달리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평가인데 자 볼게요. 이건데 이제 구분이고요. 이 구분이라는 건 이제 뭐가 나왔었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예제가 있어요. 구분평가에 동그라미 니은 번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이게 기출인데 대로변에 이치한 일필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대로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가 있어요. 하나의 필지. 자, 하나의 필지인데 자, 지금 봐봐. 거기 보시면은 전면 가치와 후면 가치가 다르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전면은 보통 여러분들 거기 안 나왔지만은 주거로 이용해야 돼요? 상업으로 이용해야 돼요? 상업이죠. 상업. 그 다음에 후면은 주거로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면과 후면이 그냥요 가치를 달리해요. 그럼 키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따라서 가치를 달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따라서 가치를 달리. 그러면 가치를 달리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가치를 달리라는 게 나오면 이건 부분이에요, 구분이에요. 구분평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괄평가라는 자체는 필지액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세 개의 필지가 있는데 자, 이게 1, 2, 3. 자, 가격이 비슷해요. 100만원, 100만원, 101만원, 102만원. 그럼 어떻게 돼요? 일획지로 묶을 수 있죠. 따라서 일획지. 그럼 일획지로 확 묶어버리면 그냥입니까? 이거는 일괄입니까? 일괄인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냥요, 가치를 달리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만약에 하나의 필지가 3필지를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주유소와 카센터가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이 액주로 묶겠죠. 그럼 여러 개의 액주로 나누니까 따라서 구분평가죠. 그래서 구분평가는 다시 따라해봐. 가치를 달리. 그럼 가치 달리 나오면 부분이야, 구분이야? 구분으로 나오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대로면의 전면과 후면 가치가 다르다? 이것도 무슨 평가다? 구분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필지가 여러 개의 액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제가 갈게요. 이런 거예요. 전면과 후면이 같아요? 가치를 달리해요? 달리하죠. 저 보세요. 여성분들, 만약에 여름철에 옷이 막 짧아지면 치안들이 안 쫓아와요? 쫓아와요. 안 쫓아오고 쫓아온다고 하세요. 그럼 보통 전면 보고 쫓아오십니까? 후면 보고 쫓아오십니까? 후면 보고 쫓아와요. 그죠? 그러면 가스총 절대 사지 마세요. 그냥 뒤로 돌으세요. 그래서 따라서 구분평가. 그래서 전면과 후면 나왔다 그러면 구분평가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따라서 부분평가. 부분평가는 달라요. 우리가 수용시 보상평가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그림을 그렸던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로 뚫려야 되는데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개인의 땅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개인의 땅을 그냥입니까? 수용을 해야 됩니까? 수용을 해야 되죠. 이 부분만 또 수용하면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는 부분에 따라서 일부분, 일부분이라는 게 들어가죠. 지금 부분평가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거는 핵심 포인트가 그냥이야 일부분이야. 요거 들어가면 부분평가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만 감정평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정평가할 수 있어요. 차셨죠, 그죠? 수용된 경우에 수용된 것만 평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양가로 3번에 독립평가와 부분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한 번 뜨고 안 나왔는데 이건 그냥이요 1번 기준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현황하고 조건부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황을 일본에서는 부분이라 그래요. 1번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조건부를 얘네들은 독립이라 그래요. 자, 따라보세요.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복합부동산을 전제로 했을 때 일본에서는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부분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따라보세요. 현황평가. 우리나라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평가 대상 토지에 이 건물이 있는 거로 봐요. 없는 거로 본다, 있는 거로 본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건부지 평가가 되고 현황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독립평가라는 게 있나요? 독립평가는 건물이 있는 거로 봐요, 없는 거로 봐요. 건물이 있는 경우 없는 낮은 상태로 간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조건부 평가를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표준지 평가를 할 때, 건물지도 표준지 선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 낮이 상정을 평가하기로 해요. 독립평가를 인정을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적과 공인은, 자, 여러분들도 공인중개사 따로 오셨죠? 그럼 따라보세요. 공인. 국가 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는 개인이 평가하는 것을 공인이라고 그래요. 개인이 평가. 따라보세요. 개인. 공인. 근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건 공적평가예요. 그러면 공적평가는 그냥입니까? 공적기관이 평가입니까? 공적 수행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다시 할게. 개인 나오면 그냥이야? 공인이야? 공적기관 나오면 공적평가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넘겨볼게요. 자, 필수적과 임의적을 묶어보세요. 얘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필수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수적은. 그래서 필수적은 따보세요. 의무적. 의무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거.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그래서 어디에다 형광펜 칠하시냐면 법원의 경매평가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나왔었어요. 법원의 경매평가는 강제거든요. 법원의 경매평가. 요거는 임의적이다. 요건 필수적이다.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임의적이라는 건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거든요. 강제성 없이. 당구평가 같은 거. 그 다음에 필수적 밑에 보시면 법정평가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형광펜. 법정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따라보세요. 법률의 규정. 따라요. 법률의 규정. 그럼 그냥이야 법에 나와 있어. 그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정평가도 필수적 평가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뭐 보상평가라든지 표지 공시지가 평가 같은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익에 쓰이면 공익이고 개인의 사익에 쓰이면 사익이고요. 단독은 여럿이서 할까요? 평가사 혼자서 할까요? 혼자서 하죠. 신속하지만 객관성이 결여되고 공동평가는 평가사 여럿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단독평가보다는 좀 객관적인데 신속하지 못하겠죠. 자, 8번에 가시면 따라서 참모평가. 여기다가 형광펜 칠해보세요. 참모평가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참모평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왜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여기 고용이 돼요. 평가사가. 그럼 자기 업무를 해야 됩니까? 감정원의 업무를 해야 됩니까? 그 평가 주체로 피고용관계에 있는 그 고용된 단체의 업무를 해야 되지 대중 업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수시적 평가라는 거는 갯벌 같은 경우는 수산대학교 교수가 전문가죠. 그래서 수시적은 따라서 일시적인 평가. 두 번째 보시면 일시적 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평가사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고 그냥 고도의 지식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수시적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준은 예전에 해봤었는데 몇 차 수준이 있어요. 1차, 2차, 3차.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가 평가하면 몇 차? 1차. 중개사도 부동산 업무에 관련 업무를 종사하죠. 그러면 중개사가 평가하면 몇 차? 2차.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면 3차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몇 차가 가장 수준이 높아요? 술도 몇 차까지 마셨다는 얘기예요. 3차까지 마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찍어드릴게요. 넘겨본다. 505페이지. 다시 한번 딱 1분만 찍어드리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505페이지 가시면 따라해봐요. 기준 시점. 어떤 날짜가 원칙이에요?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런가요? 기점이 미리 정했다는 가격조사가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 508페이지. 자, 기준 시점이 과거면 기한부예요? 소급이에요? 기준 시점이 미래면요? 기한. 현황하고 조건부 중에서 어떤 게 원칙입니까? 현황이 원칙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개별, 일괄, 구분, 부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개별, 일괄, 구분, 부분 중에서 따라서 개별 문건 기준. 그럼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개별 평가가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일체로 거래된 일괄에 평가하는 건 일괄 평고, 따라서 가치를 달리. 그럼 뭐 찍으셔야 돼요? 구분. 그 다음에 일부분이나 나오면 부분 평가 찍으셔야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치를 달리한다는 구분이라는 건 가치를 구분해서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밑에 가시면은 개인이 평가하면 공인 평가죠. 공적이 하면 자 공적인 공적 평가고 자 시험에 나왔던 것만 갈 거예요. 넘겨보세요. 의무적은 그냥이에요. 필수적이에요. 그럼 법원의 평가는 임의적이에요.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요거 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참모평가 좀 보라고 했나요? 참모평가는 그냥입니까? 그 한국감정에 고용된 피고용 관계죠. 그 업무를 해야 되지 대중의 업무를 맡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